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축복이란 책에 나온 글을 오늘 인용 좀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상처가 너무 커서 어떤 말이나 설명도 아무 소용이 없고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고통 말이야. 그런 고통을 맞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거기 함께 있어주는 것이 전부야. 네, 오늘 SNS에서는 태풍 차바가 휩쓸고 지나간 광안리 해변에서 고무장갑에 갈고리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딸들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묵묵히 해변에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힘이 되는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네, 아일랜드 출신 크로스오버 여성 4인조 그룹 켈틱 워먼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오늘 여는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0시 17분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중년들의 마음을 줄여서 중심이라 하죠. 중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저희 미니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책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시아 선생님 시가 좋고요. 소설가 옛날에 은희경 선생님 좋고 서정시가 아니고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시. 그래서 좋아요. 의미가 있고 나무는 그리고 시 있어요. 그분이 쓴 수필 인도 기행 수필인가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인가 그거도 제가 다 읽었는데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막 난해한 시 이런 거보다는 내 마음에 빨리빨리 다가오는 시 그런 게 좋아요. 김서월 씨 진달래꽃인가? 지금 조금 있으면 가을 단풍이 좀 질 텐데 그때 보면은 마음도 시하고 참 어떻게 그 사람 참 시하고 너무 맞떨어지게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더 느껴져 그 시들이. 봄에는 그래도 이제 마음적인 화창하니까 그런데 가을에는 하여튼 노랫말이고 시고 보면 슬픈 거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 되면 여자들도 가을 타는 남자들 계절이지만 여자들 가을 타 쓸쓸하고 뭐 그리고 나이 한 살 먹어간다는 그것도 있고 낙엽 떨어지면 눈시울이 막 나면 그 노래 시인 따라서 생각하면 눈물도 더 나고 그래요. 네, 책 읽다 보면은 유독 마음에 쏙 들어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왔다 갔는지 작가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했을까 싶은 때가 있죠. 치유가 되기도 하고 왠지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찾아 읽는 걸 전작주의라고 하죠. 전작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신간이 나왔다 하면 손이 가는 좋아하는 작가.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작가 문자로 적어 보내주시겠어요? 좀 생뚱맞지만 제가 무협 만화를 많이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운비가 나오고 설리와 자아가 맨날 등장하는 사마달의 무협 만화 시리즈를 몽땅 봤다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만화도 상관없어요. 훌륭한 만화가가 많으시죠. 뭐 허영만, 이은세 선생님도 그렇고요. 돌아가신 고우영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근데 만화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람 책 나왔네. 야 봐야지 싶은 그 작가가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작가를 문자로 한번 적어 보내주시겠어요? 저희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문자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 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도시 주제 회화를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관람권 2매 드리고요.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조관우의 코스모스. 원래 코스모스 약간 편곡했는데 전주가 기가 막힌데요. 요거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나 이 양반 책 나오면, 이 양반 작품 나오면 난 꼭 보게 돼요 하는 그 작가 이야기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돼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5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문자 많이 주고 계세요. 저희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7020님 반갑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대학 때 빠져서 진짜 매일 들고 다니며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0685님. 저는 박완서 씨, 최인호 씨 작품 좋아해요. 항상 푸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아쉽네요 하셨죠. 정말 박완서, 최인호 또 박범신 선생도 그 동시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7253님, 지금 돌아가고 안 계시지만 움베르토 에코를 저는 항상 흠모하고 신작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보는 독자였어요. 특히나 장미의 이름을 비롯해서 중세에 관한 모든 것들을 평생 연구하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만의 연구 깊이를 보여주셨죠. 아마 이분 저 세상 가서도 연구활동 할 것 같아요. 네, 장미의 이름. 정말 기호학에서 꼭 빠지지 않는 이름, 움베르토 에코. 그 깊이가 느껴지는 참 훌륭한 작가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두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 한 분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금요일, 잠시 뒤에는 금요일 손님 모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나와주셨어요. 여러분께 아주 요긴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은퇴 이후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신 분은 서울 50플러스 재단의 신찬호 사무총장입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 50플러스 재단. 이름에서 아마 그걸 거야 라는 추측은 가능한데요. 어떤 곳입니까? 네. 그 전에 우리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세상에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인생 수명이 길어졌고, 네. 그래서 참 오랜 시간을 살게 되는데요. 네. 또 반면 요즘에 평균 은퇴 시기가 한 53세라고 해요. 어허,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은 반은 공부하고 일하고 나머지 반은 이제 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상황이 되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 보시면 주변에 50세대 또 60세를 사시는 분들 보시면 좀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참 잘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면 굉장히 당황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맞아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5, 60대, 요즘 5, 60대면 너무 건강하세요. 옛날 그리고 40, 50대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륜도 또 경험도 엄청 풍부하시고 특히 열정을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만 있기만 두면 너무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이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인적장을 잘 활용해서 보다 더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약 한 1년 정도 준비관을 거쳐서 네. 지난 4월에 저희 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이제 새내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마 나도 그런 시기가 임박했다. 난 이미 닥쳤다. 나는 지난 꽤 됐다. 이런 분들이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혹시 이 50플러스 재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이쪽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50플러스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그 이제 50플러스 캠퍼스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50플러스 캠퍼스는 어떤 곳입니까? 대학 네. 같은 곳입니까? 네, 대학이라고 생각하셔도 굉장히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보면 저희가 쭉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교를 통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앞으로 진로도 준비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대학교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대학교를 거쳐서 한 20, 30년간 저희가 자기 자신의 진로를 열심히 이제 살아왔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그럼 또 어떤 걸 또 준비해야 될까 새로운 고민도 하고 또 배우고 또 탐색 과정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 캠퍼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캠퍼스. 그냥 거의 네. 그냥 대학이다 생각하면 되는군요. 네, 50플러스 세대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로 어떤 것들을 합니까? 네, 50% 세대들이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다음 과정을 좀 새롭게 준비하는 일을 돕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캠퍼스에 오시면 네. 이제 인생 재설계 상담부터 교육, 상담, 네, 교육. 일자리 연계하는 것 그리고 또 교육을 받으시면서도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도 형성하셔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네. 또 원하면 또 거기서 인생 후반 함께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하고 교육하고 일자리 연계해주고 커뮤니티 활동으로 동아리 모임을 꾸려가게 하고 네. 다양한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운영하시나요? 현재는 이제 오프라인만 운영을 오프라인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서울시의 캠퍼스가 딱 한 군데 있습니까? 모두 그리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나눠져서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캠퍼스가 하나인데요. 네. 이제 저 올 12월 달에 마포에 새로운 캠퍼스가 또 하나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서울 시내에 총 6개의 캠퍼스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가까운 지역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의 캠퍼스. 사실 근데 캠퍼스 하면 왜 마당이 넓고 잔디가 넓고 그리고 근사한 그 건물이고 이거 아니라 예. 어떤 건물에 뭐 몇 개 층을 활용하시고 이런 형태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조금씩 캠퍼스마다 6개를 여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각각의 캠퍼스의 특징을 주시게 되나요? 아니면은 전체 캠퍼스가 갖는 특징을 모두 6개 캠퍼스에 부여하나요? 네. 특징들을 보시면 약간의 좀 차별성을 줄 예정인데요. 네. 일반적인 과정이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에 지금 저희 캠퍼스가 서울 지역에 한 6개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네. 그 캠퍼스에 이제 각 지역 거점별로 좀 약간의 지역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 특색에 네, 맞춰서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 서북 캠퍼스가 지금 은평구 혁신파크 안에 있는데요. 네. 거기 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혁신적인 그룹도 굉장히 많으세요. 공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 그룹도 있으시고요. 서북 캠퍼스가 네. 제일 먼저 문 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시청사 근처에가 제일 처음 문 연 곳인지 거기는 없습니까, 그럼? 네, 거기는 이제 약간 본부가 잠깐 있고요. 본부가. 네, 그렇습니다. 캠퍼스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50% 세대들이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곳은 은평에 지금 하나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마포에 개설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은평 지금 말씀하시다 마셨는데요. 네. 예.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혁신적인 그룹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거기에 오시면은 거기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세대 통합이나 또 공공일자리 중심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나갈 예정이고요. 세대 통합, 공공일자리. 세대 통합이라 그러면은 중장년만 오지 않는다는 의미도 될 텐데요. 예.
저희가 50% 세대를 이제 메인 타겟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50+ 세대와 연결되는 계층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요즘 청년 세대들은 이제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그 대안과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과 충분히 연합을 해서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네, 마포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어찌 보면 마포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디지털 미디어라든지 또 창업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죠. 아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살려서 저희가 창업이라든지 또 창직이라든지 또 미디어 관련해서 50% 세대들이 활동을 연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특화시켜서 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나 교육, 일자리 연계를 다 하지만 지역별로 조금 더 특색을 갖는 특화를 하고 있다. 기본 과정 또 특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지금 뭐 성과를 낸다고 하기엔 조금 시간이 짧긴 한데 어느 정도 좀 뭐 비전, 좋은 결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네, 이제 저희가 4월달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씨를 심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그 미랄들이 서서히 싹을 틔우고 네. 나중에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고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조짐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기쁨으로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지금 저희가 벌써 이제 불과 몇 달 안 됐는데요. 네. 벌써 한 그 5, 6천 명 정도가 벌써 거기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교육도 배우시고 5, 하고 6천 계시고요. 명이요. 네. 네. 저희가 아까 캠퍼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캠퍼스는 1학기, 2학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대학교에도. 예. 또 저희도 똑같이 1학기, 2학기가 있고 또 계절학기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각 학기는 몇 개월입니까? 네. 학기는 지금 현재는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로 짧게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는 조금 더 그걸 베리에이션해서 더 좀 세련되고 더 다양한 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야, 그러면은 선후배지간이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수료하신 분이 선배가 되실 것 같은데 분위기 좋습니까? 예, 거기 오시면 이제 사람들 표정이 다르세요. 아. 네, 일단 그리고 특히 이제 거의 동년배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시면서 좀 얼굴이 좀 우울하셨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마인드셋이 되고 마인드 전환이 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도 알겠고 뭘 하는지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뭘 배울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떤 과정들이 인기가 좋습니까? 네. 먼저 저희가 50+ 인생학교를 내일 한번 좀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네. 다른데 50% 세대분들도 내가 뭘 할 수 있지가 되게 궁금해하세요. 네. 그래서 오시면 일단 먼저 저희가 50% 인생학교를 딱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그 동료들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네. 이런 걸 같이 탐색하는 과정도 쭉 거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삶의 힘도 얻으시고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선순환이 잘 되고 있고 네.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과정들이 거의 다 조기 마감되고 있어요. 저희가 정원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제일 마감이 빨리 되는 네. 곳이 어딘가요? 인생학교는 금방 마감이 되고요. 네. 또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또 여행기획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도 많으시고요. 예. 특히 요즘에 남성분들이 이제 50% 세대 되시면서 또 새로운 가정을 또 새롭게 보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년 남성 요리 교실이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중년 남성 요리 교실. 예. 매력 있다니까요. 네, 남성분들이 네, 근데 깔끔하게 거기에서- 차려입으시고 요리하는 모습이 네. 근데 거기 선생님들은 20, 30대세요. 아하. 그러니까 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년 남성분들도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특히 20, 30대 분들이 새로운 또 이렇게도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또 경험도 얻어가시는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여기 중년 남성 요리 교실 첫 수업 시간에 남성분들이 어떤 표정과 포즈로 수업에 임하실지 저는 막 그려져요. 이게 뒷짐지고 이렇게 머쓱해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슬쩍 보고 이러시다가 네. 나중에 적극적으로 바뀌실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듭니다. 예, 요리를 하나 만들면 그 기쁨이 굉장히 크신가 봅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다양한 총 몇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보통 한 학기에 한 50개 내외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그럼 각 강좌는 몇 분 정도까지 받으세요? 평균 좀 작은 것들은 10여 명에서 네. 많은 것들은 20, 30명 정도 그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겠죠. 보통 요새 인생 이모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50+ 재단이 존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나서 교육만 배우는 건 저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인생의 막을 어떻게 열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일자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양한 일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의 핵심 모델은 앙코르 커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앙코르 커리어. 예. 경력을 다시 쌓는다. 네, 그렇다고 네. 보시면 되고 또 그 경력을 다시 또 응원한다. 이런 예. 의미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앙코르 커리어는 총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첫 첫째. 번째가요. 수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든 적든 꾸준한 수입. 꾸준한 네. 수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성취도 얻고 보람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인데요. 나의 일이 사회적 가치 또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 3가지를 충족하면 저희가 앙코르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이건 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데 관심들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제 고령화 세대로 가는데 저희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전 세대를 먼저 겪었던 아하. 상황이고요. 거기는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뭐 재능 기부 형태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그런 기관으로 그쪽에 가서 전환하시고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다 또 취업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네. 또 새롭게 창업하거나 또 창직하신 분들도 그렇게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해서 50플러스 재단이 하시는 일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죠. 김수철이에요. 젊은 그대. 네, 김수철의 젊은 그대 듣고 왔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신찬호 사무총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50플러스 캠퍼스를 통해서 사회 참여 활동도 하던데요. 사회 참여 활동이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건가요? 예. 사회 참여를 그러면 되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일단 캠퍼스에 오시는 것 자체가 사회 참여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오시면 거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요. 네. 또 관계 속에서 새로운 또 진로나 이런 것들 탐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나 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전환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는. 네. 그래서 일단 오시면 벌써 이미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들어오셨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서울 50플러스 재단의 5가지 궁금증,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신찬호 사무총장께서는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50플러스 캠퍼스에는 꼭 50대 이상만 다닐 수 있다? 아닙니다. 예. 인생 2막을 새롭게 설계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서울 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아, 그럼요. 네. 예,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자, 세 번째. 현재 직장을 다니면 이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재직자를 위한 과정들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그 일정을 조율하면 문제 네, 없다 이 얼마든지, 말씀이신 예, 거죠?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배우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비용은 개인 부담이지만 공공 서비스 영역이라서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평균적으로 보통 과정이 한 4, 5만 원에서 많은 건 10만 원 선밖에 안 됩니다. 1개월에. 2, 3개월. 2, 3개월에. 예, 그렇습니다. 2, 3개월에 4, 5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네, 바로 오십시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다른 프로그램은 등록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연이어 등록 가능하시고요. 또 동시에 여러 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진짜 대학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강 스케줄 내가 짜면 되네요. 월요일 날 네, 이거 듣고 맞습니다. 화요일 날 이거 전체 듣고. 스케줄 쫙 보시고 스케줄 짜셔서 하시면 됩니다. 야, 여러 과목 들어도 비용도 저렴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막 웃음이 번집니다. 자, 그렇군요. 자,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압축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돈도 돈이지만은 사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 이런 50플러스 재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 보여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딱 3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네. 같은데요.
A, B, C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 A. 첫 번째가 에이징입니다. 에이징. 예,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가지시고 젊게 늙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젊게 늙는다. 예, 두 번째 B는 브랜딩인데요. 네. 그동안 자신의 경험을 좀 자산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가 컨피던스인데요. 예, 자신감입니다. 아하. 다만 여기서 자신감이란 무모한 자신감이 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현실에 기반한 자신감을 가지시면 충분히 예,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남습니다. 50플러스 캠퍼스를 잘 활용하려면 어디 연락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캠퍼스에 오시면 되고요. 네. 예, 일단 서북에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찾아오실 거냐 네. 생각하시면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으로 서울 50플러스 재단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네. 그쪽에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또 네네.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인생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인터넷 찾아보세요 하면 또 좀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옛날 질병관리본부 자리로 많이들 알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캠퍼스는 그렇고 마포 캠퍼스 언제 문 여십니까? 예, 마포 캠퍼스는 12월 달에 열 예정이고요. 좀 빨리 좀 공동역에서 여시죠. 예,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50플러스 재단의 신찬호 사무총장과 함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여쭈었습니다. 6469님 저희 방송 처음 오신 새싹님이신데요. 방송에 문자 보내는 게 처음이라 떨리고 기대돼요. 제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라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법륜 스님 책은 출간하면 바로 읽어요. 종교를 떠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어서 마음이 위로가 되거든요.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첫 문자를 저에게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4296님은 저는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김성종 작가 좋아해요. 요즘 백색인간 읽고 있어요. 네. 7242님은 저는 폴 오스터의 작품을 좋아해요. 몽환적인 느낌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환상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2355님. 오래전 얘기지만 저희 때는 이현세 화백의 까치 만화가 최고였어요. 공포의 외인구단 후속편이 나오길 기다리며 줄 서서 보던 그 만화.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7100님은 저는 이어령 선생과 이혜인 수녀님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친언니인 종정순 작가를 좋아합니다. 라고 언니가 작가분이시군요. 2157님 김홍신 작가 인간시장 좋아하신다고. 2157님 또 성경책도 좋아하신다고요. 성경책의 작가는? 예, 9967님. 자, 항상 운전 중에 듣게 되니 보내기가 힘들어요. 저는 국내 작가로는 김진명 씨를 존경하고 외국인으로는 베르나르 베르베를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개미.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조갑경과 홍서범이 함께하는 내 사랑 투유를 준비했어요. 저희 당신의 전성기는요. 주말 휴일을 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